무소의 뿔처럼 인기를 좇지 마십시오. 국민을 따르십시오. 칭찬이 돌아서고 박수가 돌이 되어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진심을 품고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앞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은 진실보다 인기, 책임보다 말재간을 원하긴 하지만 국민을 떠올리십시오. 인기를 쫓는 이는 결국 사람에게 버려지고 국민을 따르는 이는 역사에 남습니다. 국민을 바라보며 그 길이 험할지라도 그저 가십시오. 그 길이 곧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그 믿음 한 줄로 오늘도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년교육경영원 요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한동훈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동훈의 3.7 정책과 비전,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책이 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는 첫째, 모든 정책의 중심에 국민이 존재하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입니다. 둘째,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공정한 사회구현입니다. 셋째,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 정책의 실천입니다. 넷째,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는 소신과 용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갖췄다면 국민들은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가는 리더를 원합니다. 즉, 첫째, 장애물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리더를 원합니다. 둘째,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전진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셋째, 난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돌파 리더십을 원합니다. 한동훈의 3.47 정책과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의 정책과 비전 중 3의 정책은 정치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이며 3의 비전은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입니다. 4의 정책과 비전 중 4의 정책은 4대 성장 전략이며 4의 비전은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입니다. 7의 정책과 비전 중 7의 정책은 7대 실천 과제이며 7의 비전은 중산층 70% 만들기입니다. 그 외 한동훈이 꿈꾸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훈은 국민 대다수가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소중하게 지켜 평범한 행복이 보호되도록 할 것이며 이념보다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용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평범한 일상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권력 분산을 할 것이며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상원을 도입하되 국회의원 수는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이며 여야가 공존할 수 있는 협치를 제도화하여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동훈은 또한 5대 메가폴리스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즉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인재와 가족이 함께 정착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주 환경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AI 기반 생활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첨단 인재를 육성하고 국토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규제 조세 특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동훈은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도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퓰리즘은 어떤 면에서 국민은 비전 제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밝은 색으로 미래를 설계하려 할 때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국꿈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압니다. 숫자 없는 비판은 공허하고 데이터 없는 말은 설득력을 잃으며 비전 없는 언어는 결국 비난일 뿐이라는 것을. 그런 말은 거울 없는 방과 같습니다. 자신조차 비추지 못하고 그 안에는 길도 희망도 없습니다. 국민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으로 내일의 희망을 제시하는가? 정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구호가 아니라 방향이어야 하며 비난이 아니라 설계여야 하고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함께 건널 수 있는 다리여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다. 그 위에는 길이 있고 이유가 있으며 함께 나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말하지 못한 채 남의 설계도에 돌을 던지는 자는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 부르겠지만 국민은 압니다. 그는 상상할 줄 모르는 자이며 희망을 설계하지 못한 자이고 결국 내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치는 현실을 넘어 미래를 건너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비전과 신뢰 그리고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책의 데이터로 비판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인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재임 중 발생한 총 부채 규모는 1.5조 원이며 2024년부터 매년 상환해야 할 금액은 3,100억 원이다. 이는 경기도가 앞으로 29년간 갚아야 할 부채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이런 정책으로 인해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중에는 득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후세 세대는 그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한 의원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포퓰리즘을 공격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혜원 의원은 부채 발생 원인으로 첫째, 재난기본소득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약 1조 5천억 원을 일반 회계로 융자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비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500억 원의 융자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셋째, 재임 기간 중 상환 계획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가 누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부채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은 단기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운영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게 되며 재정 책임성 부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퓰리즘 정책은 단기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동훈은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책을 공격하려 할 경우 이혜원 의원처럼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즉 1조 5천억 원의 부채 상환 계획 없이 퇴임했는데 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고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재정 운영에 대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전 제시에 대한 비난이 될 뿐입니다. 한동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출마론에 대해서도 대범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차피 경선을 뚫고 올라온 후보를 국민들은 더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방향이 올바르다면 그냥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런 자신이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씩 객관적으로 뒤돌아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무소의 뿔처럼 인기를 좇지 마십시오. 국민을 따르십시오. 칭찬이 돌아서고 박수가 돌이 되어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진심을 품고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앞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은 진실보다 인기, 책임보다 말재간을 원하긴 하지만 국민을 떠올리십시오. 인기를 쫓는 이는 결국 사람에게 버려지고 국민을 따르는 이는 역사에 남습니다. 국민을 바라보며 그 길이 험할지라도 그저 가십시오.
그 길이 곧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무소의 불처럼 그 믿음 한 줄로 오늘도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경청 감사합니다. 리더라면 오늘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택 교수였습니다.